저학년 좀 퍼즐 저학년이면은 이제 여기서 학년 기준이라기보다는 공부 수학 공부에서 한 5학년 이하 쪽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선생님도 많이 돼 있는가요? 수학 좀 몇 학년? 1학년. 아 1학년 여기 4학년? 그러면 저학년 위주로 그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리탕분의 요 위에 학원 목표라든가 특징, 최근 성과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저기 저학년들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저학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 아주 저학년하고 좀 학년 높은 것도 다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위에 학년이 있다든가 이 학년도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설명이가 여기 설명에는 그 1번 원리탐구 쪽에 1번에 작년에 해놓은 게 설명해놓은 유튜브에 광고집 보시면 1번 있어요. 1번 원리탐구와 소풍구 적기하고 잘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학년들인데 이거 작년에 그 설명회를 하고 올해 이제 또 다시 하는데 2번이 이제 이거고 3번은 혹시 영재원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3번에 이번에 3월 달에 학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학원이 외부적으로 영재원 대입 쪽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원 이름이 원리탐구잖아요. 근데 그 저학년들이 퍼즐이 많아요. 왜냐하면 퍼즐은 좀 애들 저학년들 좀 재미있게 해야 되고 수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은 여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있다는 말. 네, 유튜브에 이거 찍으셔도 됩니다. QR코드를 찍으셔도 나옵니다. 이거 광고지. 못 받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있었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고,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공지사항, 여기 밑에 보면 다음에 저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여기 시간처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리 학원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원리탐구하고 이제 퍼즐인데 이거는 주로 왜냐면 대부분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 및 서술형 중심 풀이가 이쪽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다 영상이 다 찍혀 있고. 그리고 수업이 다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설명회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수업할 때도 씁니다. 전자칠폰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임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한 번에 저희들이 끝나요. 물론 숙제가 조금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전자칠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더 큰 특징은 저희가 이제 영재원 많이 합격한 이유가 요즘에 시험이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시험이에요. 대부분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문장이 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정리로서 이제 도대 시험의 SNP라든가 아까 우리 과학선생님 열심히 영재원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영재원 얘기는 별로 안 할 겁니다. 근데 성과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서울대 쪽에서 여기서 작년했던 거 이게 전부 다 문장이 길게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수학 문제인 걸 잘 모르는 정도로 막 문제들이 나와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원리탐구나 이런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학년이 저음대 갈수록 조금씩 자기 주도 형태로 바뀌고 매일 평가하고 종합 평가 이걸 좀 하고요. 그리고 심화학습과 개념학습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실시간 현장
설명이 원래는 여기 지금 그 유튜브로 할 때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현장에서만 하고요. 그 수업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송출해서 그 외부에 죽음 수업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학생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뭐 코로나 격리 상태다. 그래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도 들을 수도 있고. 요거는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유형을 이제 쓰였던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 이번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올해는 이렇게 많이 합격할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작년에 이북키색 합격을 많이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이 정원이 18명이에요. 그 중에서 7명 합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작년에 많이 벌어졌고요. 수리정보도 18명인데 2명.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학생하고 여기하고 여기 3명, 이 학생 5명은 서울대하고 연대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울대 쪽을 더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앞에 있는 이 학생이나 여기 두 학부모님들은 합격 때 발표하자마자 두 분 다 오신 분들. 이게 지금 6학년들인데 지금 1학년, 2학년인데 금방 그때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단기 목표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 4, 5년 후에 근데 그 금방 가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은 어떤 경우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부 거의 다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중등부 끝나고 고등부 시작하고 이런 거에서 선행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합격생들 그리고 여기는 3학년부터니까 금방 옵니다. 여기 교대는 3, 4, 5학년들이 한 번에 보는데 작년에 3학년들 전멸하고 4학년들, 5학년들만 합격을 했어요. 재작년에 저희들이 3학년 합격을 많이 하고 작년에 3학년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학년 됐을 때 가지 마시고 4학년이나 5학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려요. 저희들 이쪽 가면은 한 8, 9, 10월 되면 여기 가득 찹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 저학년들 하나씩 가져서 가는 단계여서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바쁘지 않는데 그때 가면 굉장히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시험이 서술형이라고 써있잖아. 연대도 서술형, 서울대도 서술형. 그 다음 교대 3, 4, 5 여기는 6학년 중1이고요. 여기는 그 3, 4, 5학년도 교대. 근데 단달평이 예전에는 안 하는데 단달평이 2개고요. 서술형이 4개예요. 근데 여기보다 이쪽은 깁니다. 문장이. 그래서 서술형 형태로 가고 실생활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조합이나 참이력 이런 부분들 선행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선행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이 선행을 가지고는 해결한 문제는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라고 쓰는 스토리텔링 형태가 뭐냐면 다 현실과 연관된 이야기 형태로 쭉 나와 있는 이런 형태예요. 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책인데 써놓은 건데 제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들은 외부 책을 안 씁니다. 전부 제가 이제 썼던 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애들한테 쓸모없는 문제를 풀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들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면 그건 공부를 어렸을 때 잘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저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 심화 사고력이 있고 원리 탐구를 중심으로 SNP하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있고 그리고 교과 과정이 이렇게 있고 지금은 여기 원리 탐구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 뭐 퍼즐 초등 수학 일괄 지도 이쪽이 탐구 이쪽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위에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딱 좀 좋은 학년이네요. 설명하기에 그리고 하나씩 보면 우선 아까 교과 사고력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왼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5학년 때부터 시작이 선행 단계에서 5학년 때 단계에서 초등학교는 2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단계는 생애 단계인데 아까 그 영재교육원 시험은 교대 시험은 여기까지. 그리고 서울대 시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이따 SF 이렇게 넘어오고 그 서울대나 연대 쪽으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단계에서 이때쯤 되면 애들이 여기 갇혀야 돼. 이런 이렇게 조가 왼쪽에 있는 요거예요. 저희들이 여기는 조가 심화 사고였죠. 막 했던 여기서 그림을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교과서 내용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스토리텔링 형태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 단계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좀 드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1번 그 설명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1학년이면 2년, 2학년이면 1년이면 바로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빨리 가니까 3, 4, 5학년도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 스토리텔링 형태에서 이게 여기 이쪽에 문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일단 뭐 여기는 책들은 밖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책이 오늘도 내가 설명하려고 책을 이렇게 샘플을 가져왔는데 전부 다 제가 저는 아침에 여기 오면 한 6시, 5시 돼요. 그때부터 수업하기 전에 계속 책을 이렇게 만들고 수업 없을 때도 와서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책을 썼다 이러고 싶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쓸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교과 내용은 이제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6학년 단계. 여기 지금 개념 단계 여기를 전부 다 제가 책 여기를 지금 현재 대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교 책 일반 대치동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ST 유니타스인데 일반 대치동 넘어간 이 책은 저자는 전데 대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수업은 대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 제 저자가 저이면서 그 출판 판권도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설명을 앞쪽에 퍼즐 3학년, 4학년 여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3학년부터 저희들이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퍼즐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일간 대치동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여기 탐구 심화 과정입니다. 여기가 심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여기는 안 하는데 여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 5학년은 워낙 중요하니까 앞으로 5학년 1학기 특히 여기 5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5학년 1학기 4학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초를 다지는 형태 놀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별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한다고 해서 5학년도 잘하겠지 큰일 납니다. 이 5학년 좀 이따도 내가 설명드리죠. 5학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 책을 제가 계산식을 여기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막 쪼개면서 이걸 중학교 가면 소인수분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다음에 분수, 소수, 공약수, 공배수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 철저하게 지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5학년 1학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6학년까지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책을 쓰는 초점은 뭐냐면 여기 4학년, 3, 4학년 수업을 하는데 초점을 5학년에다 두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학년이 워낙 어려우니까 애들이 가다가 바로 팍 꺾입니다. 어머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5학년 때 가서 갑자기 애들이 버벅거리네. 이거는 대부분이 겪는 건데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특히 5학년 1학기가 안 되면 6학년까지 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6학년 때 5학년, 6학년들 와서 시험을 보잖아요. 안 되면 5학년이 다시 해요. 어떤 학생은 이거 몇 번씩 계속 반복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책을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저학년 수업을 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 저한테 수업하는데 여기 가서 크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별 큰 거 없이 막 선행 나가다가 여기 오른손 확 막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심화 단계, 여기 지금 제가 새로 좀 책을 편집해서 거의 지금 새로 만들고 있으면서 옛날 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의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책을 지금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심화가 굉장히 심화예요. 다른 외부에서 하는 심화 정도가 아니고, 여기로 일본은 중고등학교 버금가는 그 수준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보통은 심하다고 다른 외부에서 하는 거 이 정도 중간 정도. 저희들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KJMO라든가 위에 학년하고 연결시키는, 여기도 중학교도 마찬가지 탐구단계 여기 보면 계산식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늘은 주로 이쪽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5학년 1학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섹터별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다면 4학년까지는 식도 쓸 게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식쓰기거든요. 왜 식쓰기가 중요하냐? 원리탐구라든가 영재원 대회하고 설명하면 그 문제를 보고 식을 쓰는 게 다예요. 근데 4학년까지는 식 쓸 건 없어요. 그러니까 5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수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는 크게 이렇게 그 불안감 안 가지고 하셔도 돼요. 뭐 심화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과정이 4학년이라는 거야. 예, 과정. 수업 내용. 수업 내용. 예. 그럼 선행이라고 예. 4학년 수업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업 내용이 4학년까지가 뭐 1학년도 4학년 하고 2학년도 뭐 4학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2학년에서 6단원 곱셈 같은 게 뭐냐면 곱셈 부분 나오기 전에 곱셈이 나와요. 이게 1학기에. 이게 뭐냐면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 가교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5학년 아까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쭉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은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해야지 공부가 되는지.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어렸을 때 잘 이렇게 밟아놓으면은 학년이 가면서 이런 공부량이 줄어들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혼합계산은 여기 앞에 있는 전체 학년들 것을 한번 점검하는 정도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3단원은 규칙과 대응은 이제 등식의 원리가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이 부분이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여기 아까 했지만 4학년 여기가 완전 딴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전부 다 숫자를 더하기 빼기 형태가 아니라 곱하면서 숫자를 쪼개는, 곱하기 형태로 쪼개잖아요. 그걸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가면은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그건 문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학년까지 공부 방식과 5학년 이상에서의 공부 방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5학년, 중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것도 5학년 1학기입니다. 여기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3,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어떻게 보면 다 심화까지 끝나고 고등부까지는 거의 그냥 갑니다. 첫 번째 고2 5학년. 그 다음에 1-1, 3-1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수에 관한 것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공부를 하는 밑바탕이 돼요. 빨리 공부하는 방법, 쉽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그걸 수학 숫자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도형이라든가 시험은 기하라든가 뭐 이게 경우에서 이런 데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밑에서 깔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그걸 못하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숫자에 관한 개념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재원 합격한 학생들 이런 게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공부를 하는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이지만 이거 보다시피해서 여기 1, 2, 3, 4단까지. 그럼 여기 보면 분수의 덧셈 뺄셈이라든가 곱셈 이게 나오는 게 다
여기에서 기반이 돼서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평균 가능성, 뭐 직육면체 이런 건 공간 감각이라든가 그 기하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학년을 모든 초점을 여기다 놓으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수업을 3, 4학년 것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보면은요, 뭐 곱셈, 강셈 나오죠. 이런 거 다 여기도 곱셈 나오고 이게 나오는 것들이 초점을 다 약수, 배수 이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본인들은 애들은 잘 모르죠. 문제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초등 그 교재를 보니까 일반대식품 여기는 대교 이제 현재 대교에서 쓰고 있는 책이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교에서 이 책을 제가 쓰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씁니다. 여기는 본권이 거기가 있고 여기는 제가 저한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여기 있는 퍼즐 수학 3학년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일관대치는 그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 퍼즐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할 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때는 퍼즐 여기 뭐 5학년부터 워낙 중요하니까 이때는 제가 책들이 뭐 책들 형태들이 내가 보여드릴 텐데 그 형태는 여기 수업 공부만 숙제만 잘해와도 다른 거뭐 기교재 할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대교라든가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책을 쓰는데 이거 2번 할까 저는 일주일에 1번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부 이렇게 개념 일관돼서 이렇게 돼 있고 5학년, 6학년 금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에서 원리타고 그리고 나서 5학년, 6학년 한 5학년 끝나고 나면 원리타고를 넘어가요. 약간 왼쪽에 있는 심화 사고력도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수학 수업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 이제 끝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탐구편이라든가 그 여기 공부 상태가 이런 거죠. 5학년, 6학년 그 여기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주니어 수학으로 들어가고 인문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념이 끝나면 원리로 들어간 다음에 심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애들이 중간 단계를 한 두 번 이렇게 막 겪고 들어가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원리 단계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까 왼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부분의 그 중요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이외의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우의 수 이렇게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애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또 그 이외에 뭐 한국글이라든가 홀짝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심화 과정이 풀립니다. 막 선생님이 나와 있는 기존의 교과 과정을 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그 교과 과정 내에서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현실과 연관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시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 기본 바탕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크게 보면은 우리가 개념 단계, 개념 이전에 어떻게 보면 계산식 한번 또 해야 되고 개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빼풀어야 되고 그리고 심화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험에서는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하는 아까 그 설명한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또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융합 형태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예전보다 융합 형태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그 영재원 시험할 때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과학, 정보까지. 요런 코딩 이런 영역 있잖아요. 이런 영역까지 많이 해서 나왔는데 요즘 이제 문제가 약간 줄어들면서 그게 좀 약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6문제 중에서 수학 문제가 5문제 장면 같은 경우에 한 문제가 그 정보, 한 문제는 과학이 일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서 과학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약간 시험이 바뀌어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영재교육원 부분에 그 자세한 부분은 아까 이거 3번에 보시면 있으니까 설명해서 한번 일단 가면서 요 가지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 있어요. 유튜브 용어도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퍼즐 수학은 이런 형태의 지금 요 표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표지 있잖아요. 뭐 이제 번쩍번쩍 튀겨서 내가 그림상으로 지금 만드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든 퍼즐로 돼 있는데 교과 진도에 맞춰서 돼 있어요. 교과 내용들이
퍼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전부 다 대부분 주 1회 3시간씩 해서 8회면은 한 학기가 다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테스트가 있고 종합 테스트까지 그리고 첨삭지도 하고 멘트까지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시험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재미있게 4학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학년부터는 물론 퍼즐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내용이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근데 애들이 보니까 퍼즐을 풀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참 풀다고 잘못하면 이게 미로 같은 거 찾아갈 때 일단 내용도 한번 보내드리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누가 말 걸면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나한테 화를 낼 때 있어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럴 거예요. 안 풀리고 그래요. 집중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물론 연산 능력이나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퍼즐 수업이 좀 2개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시간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제 것만 지금 내가 써놨어요. 제가 하는 것만 이렇게 내용 딱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념 단계 5학년부터 개념 단계들이 대교에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한 학기 월별로 나가는 책이고요. 여기서는 저희들은 여기 예습 단계하고 실력 단계 빼고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만 나가요. 저희들 이제 외부 학원은 이 초기 단계 시작하는 수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심화라고 하는데 얘들은 저는 이제 바로 중간 심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단계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수업하고 내부에서 하는 거 약간 다릅니다. 책은 그 밖으로 나가긴 하지, 대교 쪽으로 나가지만 대교뿐만 아니고 뭐 대전이라든가 부산 그쪽으로 많이 나가요. 책 형태는 모양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 여기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여기 교과서마다 5학년 때마다 교재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들.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하고 종합 문제라든가 약간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정도하고 계산력 길이 이 정도만 있지. 저희 책에는 이제 이러고 통합 사고력의 퍼즐이 좀 들어있어요. 수학과 관련 재미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 퍼즐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분야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제 점점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까 보면 SLT라든가 90선이고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원리 탐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책에는 원리 탐구라든가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 요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수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 방향성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들 이런 것 그리고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저희 책의 특징이죠.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위에 학년과 연결시키면서 좀 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탐구 단계는 그 다음 심화 단계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원리 문제도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신 대비라든가 상위권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에 적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계는 아까 얘기한 여기 주니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페이제모라든가 연대어라든가 올림피아드 최상위 형태 다른 책보다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과정이 어떤 학생들이 심화 과정 다 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어려운 거 다 풉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내가 주면 반타작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은요 이렇게 돼 있어. 보면은 숙제 검사하고 여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첫날 오면 이걸 드려요. 수업 진행과 일정표 이거 내가 했던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첫날 오시면 이렇게 일정표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 하는 설명을 첫날 브리핑 시간에 설명 다 드립니다. 처음에 오면 숙제 검사하고 수업을 진행하죠. 질문까지 이렇게 하면 3시간에서 2시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 노트 작성하고 테스트 틀린 문제 그리고 단원
테스트를 하는데 이 숙제 검사할 때 안 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숙제가 이거 여기 덜 돼 있고 이건 덜 돼 있고 이 풀이 잘못됐고 이런 이제 풀이 잘못된 것은 질문 시간에 다 잡고요. 여기 가서 테스트 지도면 10풀 과정을 다 저도 설명을 하지만 여기 가서 하나씩 다 짚어도 돼요. 저희 학원은 다른 건 몰라도 식 쓰는 것은 정말 귀신처럼 합니다. 근데 그게 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원리 탐구라든가 영재 운동에서 대비하는 설명회 때 그 얘기를 엄청나게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식을 쓰게 되면은 애들 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 식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재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덕목이 식쓰기고, 식을 안 쓰는 순간 영재성이 사라집니다. 가능할수록. 그런 것들, 식쓰기 지도를 하고, 여기 뭐 숙제, 뭐 해체점 요원 거, 온라인서 이런 것들 쭉 써 있고 보면은 첫날 여기서 학부모님들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네요. 이거 중요한 5학년 거에서 지금 뭐 중요하다는 내용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쭉 어머님들 설명 다 하고요. 내용도 뒤쪽 부분도 숙제 부분 이런 부분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뭐 제시험이라든가 이런 뭐 제시험 뭐 했던 거라고 보이네요. 벌금 내용들 이런 것도 그때 다 말씀드리고, 원리 탐구 문제 과정들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면 주관식 방법들 다 얘기 다 합니다.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그 첨삭 지도를 시험 지도를 하는데 조교가 다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요. 조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하고, 제가 빨간 글씨로 점수 매기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지적을 해서 선술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학년들은 그냥 단답형이고요. 5학년 이상에서 원리 탐구라든가 뭐 개념이라도 5학년 이상부터 전부 다 식습니다.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은 수업 첫날은 수업 브리핑을 하고, 마지막 종합시험을 보고, 이 종합시험을 보고 다시 또 그 앞으로 그 학년을 올라가야 될 건지 원리 탐구를 해야 될 건지 그 윗단계 이렇게 심화 과정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종합시험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주 1회 수업 3시간씩 4기당 8회까지 종합시험이 다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시험까지 해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원리 탐구에서 그 윗단계 가면은 12회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시험이 이제 마지막 가서 시험 단계도 대부분 8단계로 8회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대부분 다. 다른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하는 양을 한 번에 끝내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전자칠판을 통해서 하니까 진도가 빨라요. 물론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어머님들한테는 그런데 애들한테 농담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애들하고 잘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줄 시간도 있어요. 그게 이틀에 하루에 하는데도 시간이 좀 남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3학년 2학기 1강에는 곱셈 이게 나오는데, 책에 있는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책이 여기에 이 두 개의 한 단원이거든요. 한 단원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이거 한 일주일 한 번 하는데 여기 끝나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데 여기를 간략하게 이런 내용을 다 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는 문제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서 쭉 문제를 한 5개 정도까지 문제까지 해서 풀면은 종합 문제로 이거 숙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수업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808 곱하기 8이 있습니다. 한 개를 떼서 가장 큰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여기 숫자를 예를 들어 여기 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올 때는 애들이 이제 헷갈려해요. 기본이 이제 8자죠. 8자에서 하나 떼면 2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떼면은 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하나 때부터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성냥개로 되어 있잖아요.
808 곱하기 8은 A 곱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수를 크게 해야지 가장 큰 수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물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100이자니까 이걸 크게 하든가 이걸 곱하게 되니까 이걸 크게 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이걸 크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애들이 잘 왜냐면 큰 수를 크게 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900 곱하기 8이잖아요. 그 다음 8 곱하기 이제 8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요걸 빼놓으면 여기를 이제 9가 돼 9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800 곱하기 900이 똑같아요. 아까 그거나. 근데 여기는 9 곱하기 8이고 아까 조금 전에 8 곱하기 8이어서 이게 커요. 이런 것들 애들한테 큰 수여도 곱하기에서는 이렇게 곱해진 게 이제 어떤 이게 뭐가 관련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중학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그 전개식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800이고 그다음에 0이고 800 더하기 8 이런 형태에서 애들이 숫자의 그 개념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2학년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큰 수가 되려면 어떻게 커야 돼요, 이런 것들. 이거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보면 뭐큰 수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형태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4학년 1학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4학년들 건데 5학년과 관련이 지어서 제가 해요. 여기 보면 뭐냐면은 그냥 여기 보면 여기 사다리 타기잖아요. 여기 180 있어요. 180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다리 타기를 완성하여 번호와 연결된 알파벳 완성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처음 수를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수를 이제 3으로 나누고 15로 나누고 막판에 몫이 이렇게 나오게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고 거기는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를 쪼개놓은 게 보여요. 쪼개놓은 게. 이게 뭐냐면 이제 5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초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80이 있는데 180 나누기 3 하면 얘들이 이거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럼 60이 360이 나오겠죠. 60이 나오면 다시 15로 나누면 이제 그다음에 몫이 4가 나온다 계속 나누는 게 아니고 애들 이제 10을 이렇게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쪼개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는 18이잖아요. 18을 2 곱하기 9잖아요. 2 곱하기 9인데 9는 3 곱하기 3이죠. 이걸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2도 있고 2가 하나 둘 이렇게 3이 여기 2개 그 다음에 5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면 3으로 나누라고 3을 이렇게 나누면 몫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60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 15 이렇게 없애고 나머지가 4가 남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잘 해야지 5학년 1학기 때 적응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퍼즐 내용으로서 돼 있어요. 여기다 애들이 이제 하면서 애들은 이제 그냥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내기가 쉬운 거죠. 아, 숫자가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쪼개져서 만약 여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이렇게 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60이 되고 그러면서 곱하기 형태들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퍼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4학년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5학년 내용이 익숙해지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이런 걸 의도를 하면서 애들이 쉽게 그냥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라고 하면 훨씬 쉬우니까 애들이 따라해요. 이런 형태를. 그다음 여기도 보면 이제 5학년 때 가면 이제 퍼즐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5학년 1학기인데 이 책도 아마 여기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아까 그 책이 5학년 1학기 책 이거 키워볼게. 아까 내가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도 보면 내용들이 여기 쭉 앞 설명 여기까지 여기 길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은 아까 했던 내용이 아마 여기에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아니네. 그 전에 페이지가 네? 여기 16쪽으로 아니지 16쪽이 아니고 그 처리네 또.
여기네요. 8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첫 단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덧셈표에서 차례대로 앞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있으면 더하기 빼기 먼저 이렇게 하는데 위치를 바꾸거나 계산을 바꿔서 정확히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그동안 있는 원칙이 있지만 교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더하기 하라면 더하기 끼우더니 53에다 22에다 75 75에다 17을 더하려 머리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7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92가 답이 나오겠죠. 70 더하기 22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기도 앞에서 계산하면 힘든데 이렇게 하면 100이고 이렇게 해도 100이니까 100.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빼기도 있잖아. 빼기도 이렇게 먼저 빼면 60이 나와요. 60이 아니고 50 되겠죠? 50 더하기 29 하면 79 이렇게. 여기도 빼기를 이렇게 먼저 합니다. 100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60이니까 100 더하기 60 이렇게 하니 금방 다르죠. 근데 계산을 어렸을 때 계산을 쉽게 하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숫자를 이렇게 쪼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계산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쪼개면서 하면서 복잡하지 않고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 에너지가 많이 방기이 돼가지고 산만해져요. 잘못하면. 이게 안 풀어지니까. 내가 금방 풀어내잖아요. 이런 문제들. 근데 여기 그 설명들이 밑에 발표에 다 있어요.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든가 20, 30, 100 이렇게 되는 것을 먼저 숫자로 연결시키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근데 항상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쓰인다는 설명들이 쭉 나와요. 무조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다시 여기도 이 5-1 탐구패 그 심화 과정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그 나와 있던 책인데 여기는 이제 증명들이 나와요. 가면 증명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 애들이 많이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와 5는 끝에 한 자리만 본다. 4하고 25 그럼 이 설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 풀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2와 5, 4와 25의 배수를 쉽게 찾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를 여기서 설명 쭉 했어요. 설명을 쭉 이게 전개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이 4하고 25는 끝에 두 자리만 보는 이유들을 다 이렇게 설명. 그리고 3과 9의 배수들을 쉽게 찾는 방법, 각자의 숫자를 더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를 쓰는 거죠. 애들이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저학년 때 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5학년인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문자로 바뀌면은 중학교 때 돼요. 그러니까 식을 잘 쓰게 되면은 저학년 때 했던 공부들이 왜냐를 연구를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리탕에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뭐 당연히 있고 그것도 쉽게 푸는 방법들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요소요소에 다 그 단원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느라고 제가 책을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5학년부터는 다음 수학 발언의 수의 배수인지를 식을 써서 알아보아라 이렇게. 여기 숫자 이거 나누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800에다가 700에다가 60에다가 5인데 여기는 다 2하고 5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된다. 왜냐면 여기 다 이미 나눠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은 결국은 800 이렇게 더하기 5 하니까 여기가 지금 2하고 5가 지금 2 곱하기 5잖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그럼 이걸 보면 그래서 끝에 한 자리만 보니까 2나 5는 끝에 한 자리만 보는구나. 이걸 애들한테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응용력이 생겨요. 숫자 크게 있으면 밑에만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4와 25는 아까 저 100은 4 곱하기 25가 되니까 동그라미 두 개 쓰면 4가 25가 들고 여기는 10은 2 곱하기 5니까 끝에 동그라미 속에 2와 5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그 다음 여기 가면은 4하고 25는 여기겠죠. 9, 8, 7, 0, 0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거만 보는 겁니다. 4하고 25 나눠 떨어지는지.
4로 나눠 떨어지네. 25로 안 나눠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시대 가면은 숫자 크게 나왔고 다음 수를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와요. 이렇게 나오고 애들 나누고 있다고 시간 다 깨먹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오고 또는 8로 나누라는 많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8은 이제 3개가 되겠죠. 동그라미. 그렇게 하는 것들. 삼각수는 요 각자의 수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600, 78 그러면 그 이유를 쓰는 게 6 곱하기 여기 아까 얘기한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 6이 99 하나 더 있으면 이게 600이 돼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2학년 1학기 곱셈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요새 퍼즐이나 넣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7 곱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8 그러면 결국 이거 3이나 9로 나눠서 이거 나눠뜨리니까 결국에서는 6, 7, 8만 나눠 더해서 나눠보는 이런 형태들을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이걸 이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올라가면 이게 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네? 저학년 때는 저학년 형태에서 고학년의 방식은 쓰지는 않지만 그 학년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서 가면서 이게 점점 쉬워지는 거죠.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급이라는 겁니다. 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이런 형태들도 이제 문장 형태로 막 문제 길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 써 있는 겁니다. 애들 잘 모르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애들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문장이 길어도 식쓰는 금방 탁 쓰고 나면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 위에 그 세 번째 그 영재원 시험 문제 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있다고 설명을 이렇게 영재원 문제 풀어드리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런 형태로 잘 풀어냅니다. 근데 그게 얼마 금방 가요. 저학년 이거 5학년 수업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시간 안 가서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영재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이런 거니까 그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영재원 들어가는 공부를 해 놓으면 그 다음 다른 단계인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재고라든가 서울대 그 대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양이 줄어듭니다. 이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수학은 수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자체가 머리의 성능을 좌우할 뿐만이 아니고 학년이 올라가면은요 수학이 모든 걸 다 좌우해요. 내가 수학 선생님에서 그런 게 영어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학이 잘 돼 있으면 시간이 남아요. 이제 수학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도 되고 또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발전을 이제 굉장히 머리의 운영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 저학년 때 다른 걸 크게 이제 그 신경 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학만 제대로 해놓으면요 다른 것도 그냥 다 풀립니다. 어머니들은 영어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게 중요하죠. 근데 저학년 때 머리의 성능을 키워놓은 게 수학이에요. 과학도 금방 따라 금방 해버립니다. 영어도 금방 다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뭐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은요 우선 그 이제 1, 2학년들이니까 우선은 주의할 사항들은요 이런 거예요. 저학년 때는 수학적 사고와 정립적인 서로 다른 교육 방식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하더라고. 무조건 뭐 외워야 된다 이런 방식이 있는 거 하면 선생님처럼 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왜냐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시고 푸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저학년들은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만약에 그게 잡히면 어렸을 때는 그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을 양립시키는 경우에는 애들이 오히려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심화라든가 원리 그 밑바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물론 여기 저한테 잘하는 서울대 이렇게 가는 영재원, 교대 영재원을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문제도 쉽게 풀어요. 근데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선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꺾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단계에서 5학년 1학기 단계에서 시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올라가면은요 6학년 그거 해봤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또 다시 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잘 안 되잖아요. 문자화식이라든가 식수역이라든가 이런 게 잘 소위수분 이게 안 되면은 또 2학년까지 못 가요.
그 다음에 중3 가서도 아까 인수분해라든가 무리수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가서 여기 언제까지 끝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아까 분명한 것은 4학년까지 하고 다릅니다. 5학년 때 판약이 달라요. 5학년 1학기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왜 이게 공략수 공부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3단원에 가면은 이게 그 규칙 찾기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식의 원리가 막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단원이 몽땅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5학년 때.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하고, 그리고 아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그냥 수학 공부가 아닌 것처럼 해도 돼요. 5, 6학년에 가서 이제 식쓰기를 해야 되고요. 식쓰기하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잡히면 그 원리를 가져서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그리고 교과서 이외의 것들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심화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등 개념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3, 3학년 최고 심화까지 하고 나면 고등학교 거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가서 뭐 왜 이렇게 쉬워? 근데 애들이 그 얘기하면 애들이 안 믿어요. 어머님도 잘 안 믿어요. 뭐 얘기하면은 가서 내가 선생님 고등학교 왜 이렇게 쉬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중3까지만 하고 나면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금방 다 가버린다. 미적분도 금방 다 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여기 지나치게 이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 뭐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쭉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를 하나씩 거쳐서 가면은 마지막에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차라리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어 수업을 영어보다는 언어 한글 어원이라도 한글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저학년들 딱 영어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 게 좋죠. 그리고 한글도 국어를 하라는 얘기보다는 어원 중에서 한문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예를 들어서 대면 수업에 대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큰 대자인지 알고 마주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언어 수업을 많이 해놓으세요. 저한테.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님들에게 선생님 빨리빨리 가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언어 공부도 좀 해놓고 수학 같은 거 천천히 가면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숫자를 쪼개는 방법,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가면 처음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굉장히 빨라지면서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영재고 꼭 가라는 얘기가 영재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해서 되시면 보시고요. 아니면 또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뭐가 바쁘고 딱 가지 마시라고. 저는 숱하게 정말 영재 저처럼 많이 본 사람은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영재원 들어간 그 7명은요, 아주 어렸을 때 들어왔던 애들 대부분이 다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하다가 물론 다른 학원 다니는 애도 있고, 여기서 계속 그냥 있었던 애들이 또 있어요. 아까 엄마 우는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는 그냥 여기서만 축창 여기서 다녔어요. 수업 다른 걸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별로 빠르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들어 이제 고등학교 시작을 했으니까. 6학년이니까 중1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느려. 근데 그것도 서울대 영재원 18명 뽑아요. 그게 들어간다는 게 다른 사람들 믿기지가 않죠.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렵습니다. 걔들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서울대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꼭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5학년 1학기 때 그때 초점을 꼭 맞추셔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쪽이 초점이 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죠? 감사합니다.